자, 계속해서 이제 토지의 표시 항목 중에서 지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주제예요. 간단하게 보면 간단한 주제가 될 텐데요. 자, 먼저 그 쟁점, 요거 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항목에 관련한 내용들 해서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거, 아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어떻다?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우리 지목이 28개가 있는데 임야대장이 있을 때 임야였을 때 지목이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조금 요건 전체적인 그림에 관한 부분인데요. 뒤에서 지적 공부의 내용을 또 보실 거예요. 그래서 대강 감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임야대장 토지가 만약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원래 이제 소유권 얘기는요, 주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공시라고 하는 게 외부에 보여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임야대장이 혹시 공유다. 하나의 임야인 토지를 갑과 을과 병이 자 지분으로 3분의 1의 지분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바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토지, 이을연자, 이름명자죠. 그래서 이름을 쫙 써놓는 거, 이걸 공유지 연명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임야대장일 때, 공유했을 때 공유지 연명부, 이것도 대장의 일종으로서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한편 주로 이제 쉬웠던 거 가볼까요?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건 꼭 알아야 되죠. 임야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야대장에 대응해서 주로 우리 자 27개 지목을 다루고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대장을 가리켜서 바로 토지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임야도 축척까지 한번 볼까요? 임야도의 축척은요 3000분의 1, 6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임야도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할 때 임야도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합니다. 그래서 임야도 이렇게 있다 하십시다. 지도예요. 그러면 이게 뒤에서 이 스캐너 같은 데다 임야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면적을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의 구조. 해서 임야대장 파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하실 때 임야대장에서는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임야도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게 중심축이 되는 게 토지대장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대장과 관련해서 자, 공유 관계일 때 먼저 나와야겠죠? 그럼 똑같아요.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을 역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라는 게 우리 보통 이제 학계론에서는 나지라는 표현을 쓰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나대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위에 건물이 없는 토지, 이걸 우리가 부동산 학계론,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에 분류할 때 나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나지에 대응해서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학계론에서 출제 포인트는 건부 감가라고 해서 나지보다 건부지가 낮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를 삼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또 하나 공유인 경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나대지였을 때 공유관계이면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추가적으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나대지가 토지대장이 공유인 경우는 또 일정한 경우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상하게 보일 거야. 자 지금 공유 관계일 때 공유지 연명부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가 대지권 등록부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어떤 토지를 아까 갑을병이 이렇게 그냥 토지를 3분의 1의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공유지 연명부의 문제고요. 여기에 건물이 올라가서 이 건물을 갑과 을과 병이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을, 병 각각 이 사람들은 건물 소유권 외에 토지의 지분권이라는 것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때 건물이 있어서 공유 관계가 성립되면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대장 외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의 원인이
건물이 있었으면 대지권 등록부가 되게 되는 것이고, 건물 없이 공유 관계가 되게 되면 이때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가볼까요? 이제 경계 얘기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임야 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은 임야도, 축적은 3000분의 1, 6000분의 1이었었고, 이때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면적 측정을 위해서는 임야도를 기준으로 측량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토지 대장에 있어서 경계를 보여주는 것은, 자,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자,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경계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야 대장이 있을 때는 임야도, 토지 대장이 있을 때는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공시 수단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조금 이제 좌표 얘기가 나와서 좀 짜증이 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임야 대장, 임야도, 토지 대장, 지적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때 지적도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지적도가 외에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임야도에 있어서는 축적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 지적도의 축적은요 500, 600, 1000, 1200, 2400 빠져있고 내기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 이렇게 여기 한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총 7개 축척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7개 축척. 자, 그래서 7개 축척이 있게 될 것인데, 이 중에서 3000, 6000은 상대적으로 덜 정밀한 지도입니다. 바로 임야도에서만 쓰이는 축척이 될 테고, 지적도에서 쓰이는 축척은 7종이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 1200이나 2400까지 많이 쓰이죠. 해서 다시 갑시다.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 체계상 총 몇 개? 7개가 있다. 그 중에서 임야도에서 쓰이는 축척은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두 개만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적도에서 쓰이는 축적은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에서 총 7종이 있게 된다. 그래서 지적도, 자, 토지 대장이 있고 지적도가 있게 되면 이때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 위에 스캐너를 올려서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하나 더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좌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경계 또는 좌표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자, 가볼까요? 자, 토지 대장은 기본이죠. 27개 지목에는 27개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 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 관계이면 그 사안에 따라서 나대지이게 되면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건물이 있어서 공유 관계가 되면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토지 대장에서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적도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임야도는 끝났었잖아.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지적도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토지 대장에서, 자, 경우에 따라 지적도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토지 대장에서 지적도는 필수인데 그 앞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앞에서 개념을 가볼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하나 빠져있던 게 일반적인 지적도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 2400,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스토리가 되어 있는데 비해서, 자, 지금 지적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는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개의 축척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뭐냐면 보통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사람들이 아주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소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적도로 보여주는 것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주 엄밀하게 위치를 표시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적도나 임야도를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도해 지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처럼 숫자로 보여준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치 지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이슈고 도해냐 수치냐라고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수치 지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슷한 지역의 축척은 대부분이 500분의 1, 600분의 1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뒤에서 따로 공부하겠지만 앞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의 지적도라는 개념도 있었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도 있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지적도 사이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앞에 일반적인 지적도에서는 좌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좌표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일반 지적도와 다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표시해라. 뭔 소리냐면 지적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적도는 예를 들어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될 거예요. 지번도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도가 있다고 그래서 5번지 예를 들어서 장 하면 이제 지목이 공장 용지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이 지적도 두 개를 딱 비교를 했는데 어느 한 지적 보니까 이렇게 다시 갑시다. 지번이 5번지, 5-1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 11번지 여기다가 지금 지적도라고 하는 데서는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은 뭐가 들어가면 지목을 표기해줘요. 뭐 공장 용지면 장이라고 표시해주고 유원지는 원으로 표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목과 지번 등이 표시가 되는 게 지적도가 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지적도가 아니다. 즉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치는 지역의 지적도다. 그러면 두 개 점 사이 경계점과 이 경계점 사이 거리라고 해서 30cm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해서 다시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토지가 있게 될 테고 지금 지적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따로 표시하는 지적도 그러니까 어떤 지적도를 보니까 여기 30cm라고 쓰여 있으면 이 지적도 앞에는 뭐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반적으로 앞에서 논의할 때 임야도가 있게 되면 뭐는 없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총량 임야도를 기준으로 측량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만 있는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에 선은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이 이루어져요. 여기까지 간단한데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갖춰둔 지역에 있어서 면적을 측량을 하고자 할 때는 좌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적을 측량을 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파트가 아까 토지 이동도 그렇고요. 토지 표시 항목도 그렇고요. 바로 지적 공부의 체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하고요. 어차피 지적 공부에 등록상 할 때 이 그림을 다시 똑같이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어떤 토지 지목이 임야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 토지는 임야 대장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관계이면 공유지 연명부, 임야 대장에 등록된 지목 임야, 이 토지의 경계를 보여주고 싶을 때 임야도 축척은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밀도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이제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지목이 되는 거죠. 공유관계이면 경우에 따라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럼 또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 있죠. 임야 대장에서 건물이 있어가지고
공유관계,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임야에다가 무슨 집합 건물을 지어 올릴 이유가 없어요. 집합 건물을 지어 올리게 되면 그건 이미 토지 대장으로 옮겨갔을 겁니다. 등록 전환의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지만은 그 쓸데없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가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지적도는 지적도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는 500분의 1, 600분의 1, 아주 세밀하게 집단적인 개발하는 지역, 그리고 다른 지적도와 다르게 일반적인 지적도와 다르게 바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과의 거리라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중요 포인트. 그 다음에 측량은 좌표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임야도 3000분의 1, 6000분의 1에 비해서 일반적인 지적도 500, 600, 1000, 1200, 2400, 그리고 빠져있지만 3000, 6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자, 총 7정이 있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요 정도 용어 등에 관한 주제, 나중에 이제 힘든 게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공간정보 하면 제일 힘겨워 하시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문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것들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 가시게 되면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12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한 4문제 버린다 치더라도 한 8문제는 거의 맞춰야 되는 그런 정도의 과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토지 대장 등에 관한 자, 지적 공부, 이게 이제 전부를 가르쳐서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그러는데,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 보셨고요. 자, 같이 이어서 이제 지번에 관한 주제. 지번 약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고요. 여기 화면에서 제시하는 딱 요 정도까지만 내용을 소화하시더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지번 얘기라고 하는 거, 자,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게 있었죠.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든가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 자, 이제 가볼까요?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등록 전환. 이거는 자, 임야소에 등재되어 있는 그 토지를 지적도로 옮기는 거, 또는 임야대장에 있는 것을 자,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것, 이걸 이름하여 등록 전환이라 불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하고요,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어렵지 않아 보였었고요. 그 외에 분할과 합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경이 두 개가 있었죠.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두 개 나왔었죠. 등록상의 정정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하는 이런 게 토지의 이동 종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가 좀 문제가, 몇 가지 문제가 되냐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도 새롭게 지번 부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용어가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그림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그림을 잡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 이동 종목 보셨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일정한 토지의 표시 항목에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한 지역을 가리켜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미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어렵긴 하지만 토지 이동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번에 부여 방법. 자, 쉽게 나오는 일반적으로 시험용으로 가면 되게 쉽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쉽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버겁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번의 부여라고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번의 부여 원칙, 자,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번은요,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지적소관청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군구청장을 가리켜서 지적소관청이라 불러요. 이걸 이제 29회인가 30회 때 나왔던 문제 구성할 때 국토부 장관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록 의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지만은 우리 법에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시군구청장, 지적소관청이 단위요 지번 부여지역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리라든가 무슨 동을 가리켜서 동이나 리를 가리켜서 지번 부여지역. 그래서 자 시골에서는 리 단위가 되겠죠. 무슨 리 몇 번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 우리가 주로 많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틀리게 구성할 때 시, 군, 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한다. 틀렸다고요. 경기도 자 화성시 몇 번지 이렇게는 안 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동이라는 것이 거기 뒤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 군, 그 다음에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리나 동까지 넣고 나서 거기서부터 지번을 부여한다. 기준점 지번 부여지요. 누가? 지적소관청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검토하게 될 주제가요. 바로 지번 부여의 일반 원칙 중에서 두 번째,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이 별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북서라고 하는 것만 계속 기억하셔야 돼. 북서에서 남동으로 헷갈려. 나중에 북동 남서 막 별의별 말장난에 제일 쉽게 문제 구성하는 영역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어떤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순서, 이게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그럼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러면 출발점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럼 이제 이런 토지에 있다 싶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그 다음에 9번지, 10번지, 11번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이게 어떻게 부여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용어 가장 쉽게 구성할 때 순서 매기는 문제 갖고 장난을 치게 됩니다. 이게 지번 부여의 가장 일반적인 지적소관청 지번 부여적 단위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 북서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강의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지번 부여 방법이니 뭐 사행식이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다 의미 없어요. 그냥 법에 명시된 대로 북서 기본법, 16년 동안 북서 기본법 하나만 가지고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검토하게 될 게, 자 제일 중요한 얘기고 준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에서는 문제 반 정도가 바로 준용이라고 하는 거, 이 용어를 가지고 거의 다 구성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빠져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볼 텐데 본번과 부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번이 5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5-1번지 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5번지를 가리켜서 본번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5-1, -1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걸 우리가 부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토지 이동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신규 등록이라든가 등록 전환을 함에 있어서는 자 이때는 원칙은 부번을 붙여야 되고 예외적으로 본번을 붙인다 해서, 그래서 이게 3개의 사유가 있고 시험용으로 2개가 이슈가 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지금 1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옆에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이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11번지라고 하면 되겠구나. 6번지 옆에 토지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6에 1번지를 붙인다. 이런 게 이제 부번을 붙인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외에 본번, 예를 들어 11번지 옆에 토지를 매립하면 그냥 11-1이 아니라 12번지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번 부여 방법이 되게 복잡해요. 자, 그럼 그걸 알아서 뭐 하는 거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동안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실 때 욕심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무슨 지적과학 공무원 할 것도 아니면서 그걸 꼼꼼히 다 봐. 그냥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영양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비우고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자 지번 부여 파트에서 가장 유력한 출제 포인트 준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준용 관련한 쟁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지번 변경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게 된다. 그럼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원칙이 있고요. 예외가 2개가 있다 해서 그래서 토탈 3가지 방식을 활용한다. 근데 이거는 지문 길이 때문에 출제를 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더럽게 뭐 복잡해. 이거 설명해 봤자 외워지지도 않고 두 번째 외워봐봤자 지금 16년인가 18년 동안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이 파트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복잡한 내용을 다 외웠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하고요. 경기도 광명시하고 경기도 안양시가 맞닿아 있는데 행정구역이 광명이 있고 안양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 하십시다. 근데 골 때리게 돼 있어. 자, 이 광명 라인 안쪽에 이렇게 안양이 들어와 있고 안양 라인 안쪽에 광명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 KTX역 인근하고 뭐 이런 지역인데 여기를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광명시, 안양시였다가 광명시로 지번을 바꿔줘야 될 테고 이 부분도 자 안양시였던 만약에 광명시였다면 이 부분을 안양시 지번으로 바꿔줘야 돼. 안양시 무슨 동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됐을 때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는 실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그대로 베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아까 우리가 축척이 500분의 1이 있었죠.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가. 저 이거 지번 7개 외울 때 이렇게 축척 7개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500분의 1의 2배 얼마? 1000분의 1, 600분의 1의 2배, 2배라는 게 이제 정밀되고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1200분의 1 이렇게 가게 되면서 나머지는 저는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2400, 그 다음에 3000, 그리고 6000. 그래서 600, 1200, 2400, 3000, 6000, 2배, 4배, 5배, 10배 이렇게 가나요?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에서 축척 가지고 2000분의 1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와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분의 1이란 축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분의 1이란 축척은 없어요. 그래서 5만 자 500하고 1000 끊어주고 그 다음에 6의 배수 6, 12, 24, 30, 60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축척의 개념을 조금 감을 잡으실 테고요. 지금 다시 원점 돌아가서 자 지금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더럽게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잡한 지번 부여 방법을 행정구역 개편했을 때도 그대로 이 방식을 활용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준용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하다 옆으로 갔는데 축척 변경하면 면적 등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때 또 지번 부여할 거란 말이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그대로 준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지번 변경이라고 해서 사실 이 지번 변경과 축척 변경은 앞에서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어떻다? 준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준용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번 변경 어디 있어? 지라고 하는 거야. 행축지는 어떻다? 준용하게 된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던져주게 됩니다. 이게 중간에 지번 부여,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과 합병 앞에 쭉 나와. 복잡 싫어. 근데 그 말고 자, 이 내용을 다 소화한 다음에 진짜 어려운 게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그래서 이걸 다 소화했다고 치고 바로 행축지 들어가면 어떻다? 바로 이때는 준용하게 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저거 쭉 해갖고 마지막에 본번을 부여한다. 땡. 자,
두 번을 부여한다 땡 해서 행정구역 개편 나오면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 끄트머리 와트사 준용한다 오른편 다른 편 틀렸다. 축적 변경 뜨게 되면 제일 뒤에 뭐가 나온다? 준용한다 오른편 다른 편 틀렸다. 지번 변경 나오게 되면 끄트머리 뭐 나와야 된다? 준용한다 오른편 나머지 틀렸다. 이렇게 가셔야 돼. 해서 이게 제일 마지막 나왔던 게 준용하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해서 준용하는 것을 모두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도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준용한다 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너무 간단한가요? 지적소관청 지번 부여적별로 바로 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데 북서 기본법으로 부여한다. 행축지 나오면 어떻다? 준용하게 된다 라고 하고 이렇게 그림을 찾게 됩니다. 행축지 준용한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준용한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나 더 남아있는 주제 지번 변경 그 다음에 결번 대장 얘기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번 변경 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그림상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시군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그 다음 중요한 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대도시시장 공법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 별 필요 없고요. 일단은 시군구청장이 지 멋대로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서 어떻다?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토부 장관 나올 일 몇 군데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 등록해야 된다. 등록 의무 있고요. 나중에 중앙지적위원회 뭐 이런 게 하나 나와요. 그때 뒤에 가서 하나 검토해 볼 테고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시도지사 관련해서 지번 변경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두 번째 축적 변경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나중에 이제 제일 지저분한 문제가 무슨 공부를 열람할 때 경우에 따라서 시도지사한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요걸로 이제 요 얘기 갖고 나오는데 대신 이걸 쭉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절대로 딴 데서 바로 시도지사 함부로 튀어나오면 틀렸다. 국토부 장관, 지적소관청 얘들 거의 다 사무를 담당하고 시도지사는 거의 나올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서 자, 그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 등록 다음에 지적소관청 직권에 따른 변경 등록할 때 그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 등록한다. 요딴 식으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체계를 잡고 들어가야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결번 대장. 자, 준용 시리즈와 거의 똑같은 논리 구조야. 우리가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아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번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3번지와 3의 1번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토지를 합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3번지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제 3의 1번지에 지적 공부 등본을 떼본 사람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장난칠 수 있거든. 그래서 3의 1번지 아무리 봐도 그 도시는 3의 1번지가 없는데 토지 대장 등본을 띄워서 3의 1번지 토지라고 싸게 판다고 개 사기꾼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아까 지번 부여하는 방법 더럽게 복잡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혹시 결번이 발생하게 되면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우리 시리즈에서 행축지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아까 여기서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행정구역 변경.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이게 시리즈 맞죠?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자 같은 용어가 될 텐데 행축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한다. 그러면 행축지도 어떻다?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 정정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건 별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토지 이동 종목이라고 하는 거 다시 머릿속으로 남기겠습니다. 새롭게 등록하는 거 신규 등록. 자, 그 다음에 자 임야 대장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거, 이걸 우리가 등록 전환,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가 되게 되는 거야. 자, 토지대장 기준으로 최초로 등록이 되는 과정,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변경 두 개 있었지? 축척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게 토지 이동 종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두 개 나왔었잖아요. 총 8개입니다. 등록사항의 정정이라고 하는 거. 정정과 등록사항에 뭐가 있었지? 말소라고 하는 거. 정정과 말소. 그래서 이 지번 정정 얘기는 지번을 지적소관청에 잘못 입력을 한 거야. 아까 제가 3번지와 3의 1번지를 합병을 하면 기본적으로 3번지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담당 공무원이 술 먹고 실수를 해가지고 3의 1번지를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술 깨고 보니까 잘못 표시했네. 그래서 다시 3번지로 이걸 정정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3의 1번지는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번이 될 텐데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제 지번 지적소관청 지번 부여적별로 부여한다. 국서기본법 이거 나와주면 진짜 간단한 유형의 문제, 쉽다 어렵다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듯 하면서 제일 간단한 문제가 행축지 준용하게 된다. 뭐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게 된다. 그러면 지번 변경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는 자 축척 변경,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슈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그대로 준용하는 거. 자 했던 것이 행축지. 그러면 이제 결번이 발생했을 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과 똑같이 처리해야 될 게 행축지 외 지번 정정까지 이때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해서 요 정도까지가 지번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번 얘기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지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